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의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30일 인사드립니다. 대체 불가 법무부 장관, 역대급 장관, 야당과 싸우는 강요. 최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또 정폭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 이런 것도 지금 여권에서 나들고 있는데,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역할, 윤석열 정부 아래서 맡은 임무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총선 출마보다는 지금처럼 거대 야당과, 물론 총선 끝나면은 구도가 바뀌겠지만은 야당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장관이 뭐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 가치, 정치적 존재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가 뒷담화 시간에는 한동훈 장관이 최근 들어 다시 부쩍 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계속 정조준 해왔는데, 이재명을 넘어서 민주당 전체, 그리고 또 민주당뿐이 아니라 좌파 진영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씨나 아니면은 이재명의 그 극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 여기에 이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들도 지금 쏟아내고 있어서 이 한동훈이 전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서 좌파 진영 전체로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이 윤석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한동훈의 진로, 차기 대권 주자로 벌써 뭐 각인이 되어 있는데,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인지, 자, 이 부분까지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가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별도로 취재한 것을 섞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이때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인데, 내각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입장문을 내서 제1야당을 조목조목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그 입장문을 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이화영을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김성태 압박으로 타겟을 변경한 것이냐.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북 송금 관련 이야기죠. 이화영이 자백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화영이 이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대북 송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해주고 그 돈을 대신 내주고 방북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부인하다가. 그러니 여러 가지 해유가 들어갔습니다. 뭐 박찬대가 가서 그 최고위원 이재명의 측근이 가서 이화영의 그 신복을 만나기도 하고, 그 이화영 부인과 또 전화 통화를 해서 이화영 부인이 법정에서 소동을 피우는, 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을 다 이제 회유, 사법방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화영을 압박을 했는데도 이화영이 여전히 자백을 하는 그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을, 그 자백한 내용을 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가 변호인이 결국은 이화영 부인에게서 해임 통보까지 받았던, 그렇지만 다시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서모 변호사를 다시 그 변호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계속 본인의 자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화영을 압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김성태를 압박을 하고 있다. 뭐냐면은 원래 돈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해 준 김성태가 처음부터 그 자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화영이 없었어. 그 과정에서 검찰이 이 김성태의 이재명과 연결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성태의 다른 형량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범죄 혐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외국한 관리법 위반 이 정도만 하고, 뭐 이재명이 직접 이야기했죠. 국가보안법 같은 거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와 검찰의 이 딜이 있는 것,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타겟을 이화영에서 김성태와 검찰의 커넥션으로 바꾼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반박을 하는 입장문을 오늘 내놓은 겁니다. 이 민주당이 오늘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서 검찰을 겨냥을 해서 이 김성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고, 특히 이재명이 이 김성태에게 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 대북 송금 수사에 김성태가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검찰이 계속 확인을 해줘서 협조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김성태는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간첩, 그러니까 무슨 국가보안법,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사권 박탈을 이재명이 해놨기 때문에 금수완박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얼토당토 안 한 것인데, 어쨌든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왜 김성태는 봐주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오늘 입장문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치 권력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 위종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자, 여기서 지금 범죄의 영역에 접근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민주당 전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강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덧붙이죠. 도지사가, 그때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방북을 위해서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건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 자, 이것은 이재명의 개인 비리인데 왜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드느냐. 당신들도 범죄 행위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깡패시켜서, 이것은 이 김성태가 원래 조폭 출신이죠. 조폭 출신인데 계속 깡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건 이건 이재명 개인의 비리인데 왜 민주당이 같이 달려들어서 범죄의 영역에 뛰어드느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이재명의 범죄 행위를 민주당이 사법방해까지 하면서 비호를 하는 것은 민주당 자체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도 입장문을 내서 민주당을 겨냥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 법사위에서 그런 말을 했죠. 민주당,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에 몰려가서 항의 시위를 했죠. 연단 농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니,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자,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하라는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그러니까 의회 권력이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스토킹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이것은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4명, 자, 들어놓고, 이런 표현까지 썼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이건 이재명의 열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인 개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지지자들, 거기서 내부에서 이하영 힘내라, 이재명과 연결고리 부인하라 하면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막 하고 있죠. 끝까지 버텨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까지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명서 내고, 이것은 이화영 부인 무슨 탄원서, 성명서 이런 것을 냈죠. 입장문 같은 것을 냈죠. 성명서, 이것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 지지층, 열성 지지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접촉을 하고 면회해서 박찬대, 이재명이 밀사로 보낸 박찬대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 자, 이렇게
이재명뿐이 아니라 이재명 주변,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의 외곽 그 지지층, 그 극성 지지층, 여기까지 전부 다, 한데 묶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격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참 발끈할 수밖에 없죠. 뭐 발끈해야 됩니다. 아니, 본인들 국회의원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박범계 같은 사람이 갔는데, 아니, 박범계를 비롯해서 그 청사 가서, 검찰 청사 가서 덜어놓고, 뭐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발끈해서 모욕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참지 않죠. 한동훈은 참지 않는 한동훈, 이런 말도 좀 여의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뭔가 민주당에서 하나만 놓으면은 웬만하면은 이 장관 자리에 있고,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 가급적 민주당과 싸우는 건 국민의힘이 싸워야죠. 강조가 원래는 싸우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기력하고 싸우지를 않으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면은 그럴 필요도 없겠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이 민주당이 한 줄만 이렇게 논평이 나와도 바로 입장문을 내는 그 한동훈 장관. 그래서 참지 않는 장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옵니다. 이것은 여권 안에서 좋은 의미를 놓는 이야기죠. 자, 민주당이 발끈해서 모욕적이다 하니까 한동훈이 즉각 재반박합니다. 아니, 모욕감을 느끼지 말고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방해로 모욕당하는 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다. 민주당이 모욕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법방해를 하니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창피한 짓을 하고 있다. 자, 지금까지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35년을 했지만 현직 장관이 이렇게 제1야당을 상대로 완전히 대립각을 형성을 하고 전선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처음 보는데, 자, 그만큼 한동훈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전혀 못했죠. 처음에 이준석이 야당 대표 하다가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 정권과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우는 내부 총질만 하는 그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비대위를 거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만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는 민주당의 공격을 직접 막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거기다가 한동훈은 이 좌파 진영과 악연이 있죠. 뭐 악연이라기보다 좌파 진영의 민낯을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동훈 장관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사실은 박용수 특검에서 윤석열 수사팀장과 같이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를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데 기초 수사 자료를 제공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됐고 한동훈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수사. 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좌파 진영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다.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라고 좌파에서 막 축에 세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한 겁니다. 직분을 그대로 하다가 보니 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들이 보였죠.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서 일어나니까 다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것을 수사를 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 수사를 그대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이 법무부 장관들이 윤석열의 손을 그 발목을 잡으면서 거기다가 한동훈은 무려 4번이나 자천이 됐습니다. 좌파 정권에서. 그러니 4번이나 자천이 되다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좌파의 그 수사 방해 같은 것들 본인이 수사를 할 때 그렇게 수사 방해를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적폐 수사를, 그러니까는 신적폐죠. 이재명 수사, 또 반칙과 특권 이 수사를 하는데 다수당 민주당 좌파 정당이 또 사법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민주당과 대응을 하는데 그뿐이 아니고 이 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 대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송영길 돈봉투 사건, 전당대 돈봉투 사건 이런 데 대해서도 이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20명의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이성만, 윤관석, 돈 준 사람, 돈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까지 다 내비쳤죠. 자, 그래서 좌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실제로 본인이 4번이나 자처를 당하면서 그 정당한 수사를 하는데, 자, 그런 것들과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사법 방해를 하는 이런 행태, 사법 방해를 하기 전에 이미 돈봉투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 특히 북한에 돈을 주고 방북을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훈의 정의감이 발로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게 4번이나 자천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맡은 뒤에도 본인이 이 대야 전선에 선봉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장관은 취임 초부터, 법무부 장관 취임 초부터 이 본인들이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으니까는 진보 좌파 진영에서 거세게 한동훈을 몰아붙였죠. 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국정감사, 법사위 회의에서 여러 공격수들을 내세워서 한동훈 장관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뭐 최강욱, 또 뭐 이수진, 박범계, 뭐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벌떼 공격을 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은 번번이 한동훈 장관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죠. 뭐 이모 교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이 112명보다 한동훈이 더 잘 싸운다, 뭐 이런 말까지 정가에서 나올 정도로 한동훈의 존재감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빛이 났고, 지금이 아마 그 절정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 절정에 오르냐 하면은 제1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뭐 구속영장 한번 청구가 됐지만 이번에는 실제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종의 한동훈의 표현대로 사법 방해를 하고는 있는데, 그걸 한동훈이 전면에 서서 계속 깨부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절정에 이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소홀함이 없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죠. 뭐 기본 법무부 장관 업무뿐이 아니라 그전에 뭐 민주당이 해놨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을 시행령을 고쳐서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장관이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거쳐서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구하는, 자, 그런 원상 복구하는 그런 조치도 취했고, 최근에도 뭐 이민청 신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조선업 근로자들의 해외 근로자들을 유치하는 문제, 여기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또 마약과의 전쟁, 뭐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 안에서는 대체 불가다, 야당과 싸우는 역대 최초의 강요다, 이런 다양한 평가가 나오면서 이것이 그러면은 한동훈의 이런
투쟁을 하는 이 현재의 상황이 다음 총선 출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가. 물론 한동훈 장관 본인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듣고 취재한 바로는 지금은 현 단계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총선 차출 여기에는 선긋기를 하고 있다.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을 비롯해서 가용한 인적 자원은 총동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의 가치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당장 정치 현장에 나서기보다는 지금처럼 내각에 있으면서 내 국정 운영을 돕고 또 필요할 경우에 직접 민주당과 이 전선을 형성을 해서 결코 지지 않으니까는 밀리지 않으니까 자, 이런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글 같은 국회에 들어가서 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이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차출론 여기는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을 넘어서 특히 좌파 진영 전체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우선 이 상황까지는 아직 한동훈 장관의 이 총선 출마 이 문제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재명을 넘어서 좌파 진영 전체와 교류는 이 상황이 총선 앞까지 계속될 텐데 그 진전 상황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다음 거치도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